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윤성빈입니다. 오늘은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양악수술 후 부작용,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경손상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셔서 저랑 진료실에서 상담하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이 영상에 담았고요. 물론 환자 각 케이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가장 일반적인 양악수술을 기준으로 양악수술 후 부작용, 특히 신경손상에 관해서 저의 정리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부작용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의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술을 앞두고 의료진에게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그 부작용이라는 사건은 아마 의료진이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 혹은 발생 가능한 확률이 너무 낮아서 만약에 그 사건이 발생했다면 정말 어디 국제학회에더라도 보고해야 될 정도로 희귀한 일은 아마 아닐 거예요.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료진들이 충분히 발생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게 발생 확률이 낮아서 예상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미리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양악수술의 부작용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에면 일반적인 양악수술 기준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직한 그런 부작용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추후 대처나 매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양악수술의 부작용, 특히 신경 손상에 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악수술 후 부작용 중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3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신경 손상이 왜 오는가? 두 번째, 신경 손상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그럼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경 손상은 왜 오는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악수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악수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턱뼈를 자른 다음에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켜줘서 거기에다가 고정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턱뼈를 잘라야 되는데 턱뼈를 자르기 위해서는 뼈를 덮고 있는 골막과 잇몸을 절개하고 그것을 뼈에서 벗겨내야 돼요. 이러한 벗겨내는 과정을 박리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박리를 하게 되면 결국 거기 골막과 잇몸에 있었던 신경들이 손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이때 신경의 작은 가지들은 잘릴 수 있고요. 큰 가지들은 잘리진 않지만 그 늘어나는 힘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게 돼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선을 생각하면 편한데요. 핸드폰 충전선도 계속 늘어나는 힘을 받게 되면 실제로 잘리진 않더라도 내부에 손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경도 그것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서 물리적으로 뚝 끊기지 않았더라도 계속 잡아당기는 힘을 받으면 내부에는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위턱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턱 수술은 윈팁스를 위로 살짝 들어서 수평적으로 점막을 절개한 다음에 위로 이렇게 착착착 박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때 눈 밑에 안화화신경이라는 신경이 양쪽에서 쭉 뻗어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안화신경의 많은 가지들이 손상을 입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작은 가지는 손상을 더 많이 받고요. 물론 이때 안화신경의 큰 가지가 나오는 구멍은 우리가 위턱뼈를 잘라주는 위치랑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턱 수술 과정을 볼게요. 아래턱은 위턱과 다르게 실제로 뼈가 잘리는 부위가 신경과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신경을 하치조 신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수술하기 전에 CT 촬영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치조 신경이 직접적으로 잘리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만약 잘리게 된다면 바로 신경을 이어줘서 회복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후유증이 당연히 남겠죠. 그렇지만 정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신경이 잘리지 않고 다만 그 신경의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끝이 납니다. 다만 원래 하치조 신경은 아래턱 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던 신경인데 이렇게 일부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리고 위턱과 마찬가지로 그 박리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턱에 위치한 하치조 신경의 손상이
위턱에 위치한 안화신경의 손상보다는 대개는 더 크고 회복도 좀 더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신경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턱에는 안화신경, 아래턱에는 하치조신경이 있는데 이는 둘 다 감각신경이에요. 운동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되더라도 말하거나 표정 짓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그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위의 감각이 뚝 떨어져요. 그 부위가 어디냐? 위에는 바로 눈 밑에, 그리고 코 옆에, 윗입술 위에 있는 이 피부 부위, 아래는 아랫입술을 포함한 이 턱 부위, 피부 부위입니다. 물론 그 두 신경 다 입 안에 있는 점막 부위의 감각도 담당하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손상을 느끼는 부위가 바로 피부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또 환자마다 신경 손상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반응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아요, 얼얼해요, 혹은 남의 피부 같아요 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피부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그 신경 손상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도 환자마다 좀 다양합니다. 같은 정도의 신경 손상을 입더라도 그 환자의 감각의 그 예민함, 둔감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경 손상이 하나도 안 되고 정말로 노출도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각 저하를 많이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신경 다발이 훤하게 노출돼서 와, 이건 신경 손상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한 분도 저는 수술 전후랑 큰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손상된 신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회복은 되는 거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회복됩니다. 수술 직후 초기에는 감각 이상을 정말 심하게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하치조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아랫입술 부위와 턱 부위 피부 감각이 둔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때에는 물 먹다가 물이 이렇게 흘러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심한 케이스에서는 여기 밥풀이 묻어도 밥풀이 묻은 줄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는 초기니까 손상이 크게 느껴져서 그래요. 처음에는 손상된 부위, 감각이 잘 안 느껴지는 부위가 굉장히 넓어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안 느껴지는 부위, 저하된 감각의 피부 부위가 면적이 조금씩 줄어요. 점점 줄다가 결국에는 새끼손톱만해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 사라지고 모든 부위의 감각이 다 잘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환자마다 신경이 자연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에는 약 한 달 정도, 아래는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소수의 환자분들은 100% 회복이 다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분들은 회복은 되긴 되는데 수술 전과 같이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2년을 기다려도 한 90점에서 머무르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아마도 더 시간이 지나도 100점까지는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 때도 감각이 저하되어 있으면 보통 이런 경우를 후유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럴 때에는 이런 저하된 감각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양악수술 부작용 중에서 특별히 신경 손상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상담을 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엄청 열심히 막 필기를 하고 계세요. 혹시나 놓칠까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양악수술 부작용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제 말고도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강아간면 외과는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입술, 침샘, 턱뼈 및 턱관절을 포함하는 얼굴 분야의 전문 분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구강아간면 외과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때까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